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KNS 좀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박순혁 작가님과 라이브에서 이 KNS를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능성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이 해당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모두가 2차 전지를 욕할 때 기회를 찾는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제 작가님께서도 이제 라이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추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KNS도 설명을 하고 뭐 다른 기업들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KNS 관련해서 유독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어제와 동일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페이지를 좀 보면은 이 KNS라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바로 4680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원통형 배터리가 기존까지 2170이라는 이제 폼팩터를 진행을 했는데,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파나소닉 등등등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8월부터 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오창 공장에서 이 4680 배터리의 생산을 시작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4680 배터리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포커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2170에서 4680 배터리 폼팩터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또 투자 아이디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 2170에서는 이 상단에만 이제 CID라고 전류 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류 차단 장치거든요. 이게 이제 CID라는 내용인데, 이 CID가 원래 2170에서는 딱 한 개만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한 개만 들어갔는데, 4680 같은 경우는 상단과 하단 모두 이제 적용이 되면서 두 개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원통형 셀인데도 불구하고 이 폼팩터의 규격이 좀 달라졌는데, 여기서 이제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덴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공정 역시 추가가 됩니다. 어떤 공정이 추가가 되냐면은 위아래로 이제 CID가 이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CID를 압착할 수 있는 이 프레스 공정이 이 전극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양극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리벳이라고 하는데, 이 리벳 장비를 이 KNS가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어떤 걸 개발을 진행을 하냐면은 이 CID 및 리벳 자동화 설비를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이 장비를 납품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대당 한 대당 36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공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KNS 관계자분이랑 이제 제가 통화를 진행을 했을 때 관계자분께서 이제 얘기하신 게, 타 경쟁사 쪽이 현재 수율이 좀 좋지 않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신규 고객사, 즉 이 1차 벤더사에서 이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할 때 이 KNS도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시장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를 납품하기 전이라서 직접적인 수율 비교는 조금 어렵고요. 작년에 이제 납품했던 이력을 보면은 현재 그 고객사에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 이제 납품을 진행을 했잖아요. 한 대 이제 36억 원 금액대 이 장비 한 대를 납품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장비가 이제 가동이 진행이 됐을 때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는 좀 앞으로 지켜볼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품한 장비가 타사보다 수율이 좋다라고 이제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은 추후 이제 신규 고객사라던가 아니면 이런 수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KNS의 열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리벳 장비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 즉 1기가와트 시당 이 KNS의 리벳 장비 약 3대에서 6대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1기가와트 시당 최소 약 100억 원 규모의 장비 수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1기가와트시라고 했을 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애리조나 쪽에다가 이제 짓고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 4680 전용으로 36기가와트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1기가와트시당 최소 약 10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를 따져봤을 때 3600억 정도 규모의 시장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이 KNS 장비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력 역시 KNS가 좋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합작법인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합작법인을 우리가 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방금까지는 이제 이 KNS가 CID를 생산하는 자동화 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이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 KNS가 우리가 이 CID를 생산하는 자동화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럼 CID를 생산을 하자 이러한 사실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루이라는 기업과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 CID를 직접 생산할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종루이라는 기업은 이 KNS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한 중국 기업이고요. 이 종루이 같은 경우는 CID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고객사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로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러한 합작법인을 통해서 CID를 생산을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향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투자 아이디어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게 IRA를 좀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IRA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ID 같은 경우는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RA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뭐 중국 법인의 지분이 25% 이상이면은 FCO 이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FEOC 관련해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추후에 이러한 상황들이 IRA가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하진 않고 있다. 논의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측면도 현재까지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원래 이제 CI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이제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장을 건설할 필요 없이 최근에 이제 이 KNS가 이 캐파 확대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신규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에서 신규 공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존 공장이 이제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존 공장에다가 이 CID를 생산을 하겠다. 기존 공장에서 CID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라던가 좀 오랜 기간 상관없이 합작법인 설립 이후에 이제 CID 부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CID를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 CID 같은 경우는 풀캐파 기준으로 연간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 300억 정도인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이미 CID 매출로만 이미 매출이 2배 이상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신규 공장을 이제 건설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면적이 거의 3배 이상인데 생산 가능 수량이 이제 연간 70대에서 160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역시 2배 가까이, 2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존 이제 자동화 설비 부분과 그리고 CID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이런
매출 성장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증설을 진행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라던가 이런 거는 좀 봐야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계속해서 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 이제 CID 매출까지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현재의 매출액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CID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이제 이미지에서 봤었던 이게 CID의 완성형이라고 한다면은 이 CID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이게 부품이 이제 5개가 들어가는데 CID 부품이 이 CID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금형, 이 프레스 공정이라던가 금형 공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장비들을 이제 유입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종루이가 이제 원래 CID를 생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루이 쪽에서 이 부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KNS는 이미 이 자동화 설비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이 CID를 제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사업이 바로 이 BMA입니다. BMA. 이게 배터리 모듈인데 배터리 이 단위를 좀 보시면 돼요. 셀, 모듈, 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셀을 이제 적재를 해서 그 셀들의 뭔가 이 케이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뭔가 이 열을 식혀주고 그리고 전류, 전압 이런 부분들을 좀 센싱할 수 있는 그런 모듈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는 장비를 납품을 하고 나서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이 KNS 같은 경우는 이 BMA를 통해서 이런 유지 보수, 즉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매출을 노려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지 보수가 나오느냐라고 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 분께서 CID 쪽에서는 사실 유지보수 매출이 너무 극소량이라서 사실 매출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BM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량이 뭐 페이스리프팅을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규격이 좀 달라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생겨버리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전부 바꿔야 되거든요. 이 배터리 케이스 크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개조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자금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이 BMA 쪽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BMA 쪽에서는 우리가 ESS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ESS 관련해서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ESS 사업 진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ESS 시장 캐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점유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완성차 이제 전방 산업은 이제 LG 에너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온, 중국의 전기차양, 이 최종 고객사가 이렇게 되는데 이 KNS 같은 경우는 이 여기에 납품하는 1차 벤더 1차 벤더 기업에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은 KNS는 2차 벤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점유율은 뭐냐면은 장비에 대한 대수에 대한 점유율보다는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장비를 납품할 고객사가 5개가 있어요. 5개. 5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4개의 기업을 이 KNS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중적으로 봤을 때 75%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 즉 점유율보다는 기업 75%의 기업을 확보를 하고 있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뭔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군데에 이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차트가 사실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물량들을 소화를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권리락 1차 벤더 기업이 납품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 거죠. 무상증자. 이거 무상증자도 사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촬영을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무상증자 신규 주식이 신주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보다 2배를 보시는 게 맞아요. 이제 전일 기준으로 해서 7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원래로 따지자면은 1400억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주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주시고, 이 신주 발행은 7월 29일 날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내용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는 날에 주가 변동성이 좀 크게 보통 나오니까요. 해당 날짜 주의하셔서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에서 제가 이 내용을 중요한 내용인데 말씀을 안 드려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주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NS 이렇게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뭐 KNS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말 이 LG 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하게 될지, 그거는 지금의 저도 당장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수주 공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측이랑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 탐방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탐방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기업 탐방까지도 한번 다녀오는 걸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직접 발로 뛰어 알아내고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KNS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기업일지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